자, 인성격에 관한 고전 이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유고설부터 보겠습니다. 자, 인수는 오행 중 나를 생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 우리가 인성은 나를 생하고 나는 식신을 생하죠. 식신으로 가죠. 그 다음에 식신제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간데 어쨌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갑을이 있어요. 갑을이 있으면 이건 뭐죠? 우리가 오행상 목이죠. 목은 뭐가 생하죠? 수가 생하죠. 그래서 해자월. 자, 해자는 뭐죠? 수죠. 그래서 갑목일주가 해월에 있으면 수생목으로 이렇게 생해주죠. 그래서 해와 자는 갑을목에게 있어서 뭐다? 인수에 해당되죠. 인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병정. 병정은 뭐죠? 병정은 화죠. 그럼 화를 생하는 건 뭐죠? 목이죠. 목은 뭐죠? 지지에서 인묘죠. 그래서 인묘가 목에 해당되고 병정이 화가 되기 때문에 목생화, 수생목 이렇게 이게 인성관계 된다. 그래서 병화에게 있어서는 인월, 묘월이 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주의 근원은 생기가 되고, 즉 인성은 생기가 되고, 여기서는 인성은 뭐죠? 나를 생해주는 거죠. 나를 생해주고 생해주는 기운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나를 낳아주고 생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관성을 보호하여 극을 받지 않게 한다. 자, 이게 뭐냐면 나를 극하는 뭐죠? 관이죠. 관. 예컨대 여기에 관이 있다. 그러면 관은 뭐냐면 이 인성이 없으면 관극아죠. 관은 나를 극을 해요. 나를 극을 하는 건데 인성이 있으면 관이 바로 나를 극하게 하지 않고 관생인으로 관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그 기운을 순화시켜서 나를 다시 생해주는 구조로 갑니다. 생생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관성을 보호하고 또 이런 의미도 있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뭐죠? 자, 보호한다는 것은 뭐뭐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자, 관을 보호하는데 관을 극하는 건 뭐죠? 관을 극하는 것은 식신이죠. 식극관이죠. 그렇죠? 근데 이 식극관이나 상관이죠. 이거를 이 관을 극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인으로 극을 하는 거죠. 인극식이죠. 그래서 인성은 나를 생해주기도 하고 관성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나에게 기운을 주기도 하고 뭐 관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살이 있죠. 살은 흉악하다고 그랬죠. 이 흉폭스러운 살의 기운을 순화시켜서 나를 생해주니까 만약에 인성이 없으면 굉장히 난폭한 그런 성질을 순화시켜서 나를 생해주니까 인성이 굉장히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이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관을 상하게 하는데 관을 상하지 못하게 인성이 인극신으로 식신이나 상관을 눌러줘서 관을 지켜주죠. 왜냐하면 관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관은 나에게 있어서 옛날 같으면 벼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를 지켜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관성을 보호하여 극을 받지 않게 한다. 자, 인수격은 주로 청명하고 자, 인수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자, 인수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육체적으로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뭐죠?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가 됩니다. 정인.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뭐죠? 교육이 되겠죠. 교육 또는 뭐가 있어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 되겠죠. 교육을 받고 학문적으로 학문하게 되고 이런 걸 하게 되면 나중에 뭘 받아요? 증을 받죠. 자격증 이런 것들 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나를 키워주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교육 등 뭐 인성교육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교육적으로 키워주고 육체적으로는 나를 먹여 살린다. 어머니가 먹여 살리는 건 뭐였어? 예컨대 젖으로서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체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내 육체가 건강하고 풍요롭겠죠. 자, 인수격은 주로 청명하고 지혜가 있으면 정신적이겠죠. 성품이 자애롭고 원래 넉넉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유가 좀 자유로워요. 각박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좀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야 여러분들 마음이 남을 대할 때도 자유로워요. 내 살기가 바쁘고 내 한 몸이 귀찮으면 남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
내가 이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그렇게 잘 자랐기 때문에 남에게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롭고 말이 느리고 어눌하며 여유가 있다는 소리고요. 체형은 잘 먹고 살았기 때문에 체형은 풍부하고 좀 등치가 있고 먹고 마시기를 잘한다. 그래서 잘 먹었기 때문에 평생 병이 적고 흉악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재물에 인색할 뿐이다. 자, 자기 거는 잘 안 쓰려고 하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제극인이죠. 제극인. 재성은 인성을 극을 해요. 그러니까 인성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재성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다. 왜냐하면 인성은 뭐죠?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어요. 받는 것. 식신상관은 뭐죠? 식신은 주는 것에 익숙했죠. 내 거를, 내 재주를 남에게 나눠주는 거라 하면 인성은 오로지 나에게로만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받는 데 익숙해 있다. 그래서 남에게 주는 데 인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관성이 많고 정관이 되면 왕의 부름을 받아 문무에 관계없이 관인을 장악한다. 자, 관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 관과 인을 장악하게 되죠. 경에 이르기를 인성은 관성에 의지하여 생한다. 이 말은 관생인이 되는 뜻이에요. 인성은 누가 생해준다? 관이 생해줘요. 그래서 관생인. 그래서 인성은 관성에 의지하여 생한다. 즉 관이 인성을 생해준다. 그 말이고요. 관성만 있고 인성이 없으면 관성의 역할을 다 할 수 없고, 아까 그랬죠. 관은 뭐죠? 나를 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이 없으면 관이 나를 극을 하죠. 그런데 인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관의 기운 또는 살의 흉폭한 기운을 순화시켜서 나에게 전달해 준다. 그 말이죠.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성도 있고 관성이 있어야 비로소 복록을 이룬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은 누구죠? 예를 들어서 관은 내가 만약에 여자다. 그러면 관은 뭐예요?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전달해 준 건 뭐요? 인성. 그래서 관인 상생하는 사주가 여자에게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랑을 예컨대 100을 하는데 100만큼 느끼는 거 또는 그 이상 느끼는 거는 관인 상생한다는 거. 이 인성이 신경 전달체처럼 뉴런인가요? 그것처럼 이게 뭔가를 전달해 주는데 이게 없어버리면 남편이 100을 사랑해도 나는 30배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은 굉장히 이런 역할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성은 재성을 끓인다. 왜 그렇죠? 제극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성이 인성을 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경에 이르기를 월이일간을 생하고 천간에 재성이 없으면 인수격이다. 우리가 격을 논할 때 뭐라 그랬죠? 자, 이렇게 요것과 요것의 관계를 본다고 그랬죠. 요 지지, 월지입니다. 월지에 투관되어 있는 거. 여기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거를 보고 투관되어 있으면 어떻다? 요것과 일간과의 관계를 보아서 식신격, 상관격, 정관격, 편인격 이렇게 정했죠. 이렇게 정한 거 원칙을 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천간에 투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요 월지 하나 갖고도 바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월이 즉 월지가 일간을 생하고 천간에 재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극을 받아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다른 걸로 변해버리면 격으로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재성이 없으면 즉 극을 받지 않으면 이거를 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본다? 인성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수격으로 본다. 즉 인성격으로 본다라고 했고 인수가 손상되면 설령 영화가 있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다. 자, 인수가 월에 있고 영과 시에 꺼리는 재성을 여기가 만나면 운이 재운으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인수는 뭐예요? 도장이라고 그랬죠. 도장끈.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이 재성에 의해서 제극인을 당하기 때문에 도장을 물러놓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물러나게 된다. 어떤 직책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자, 인수가 손상되지 않으면 부모의 음덕을 많이 받고, 그렇죠? 부모의 음덕은 뭐예요? 인성이니까. 음덕을 많이 받고 재물을 쌓아 부귀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른 격과 비교할 때 인수격이 최상이다.
자, 월의 인수가 가장 기묘하고, 일단 이 월에 있는 게 항상 제일 좋다고 그랬죠. 월에 있는 인수가 가장 기묘하고 일과 시가 그 다음이다. 연간의 인수가 있어도 월과 일, 시에 인수의 근록이 있다면 영신을 쓸 수 있다. 만약에 연간에 투출한 인성이 인수가 월, 일, 시에 무근이다. 이런 게 뿌리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투출한 인성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근이면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 뭐냐면 증을 받을 수 없다. 뭔가 공식적으로 이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사주 원국에 관성이 있어야 묘한데 만약 인수가 적고 관살이 많거나 다른 격으로 변하면 인수격이라 할 수 없다. 인수가 적고 관살이 많으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죠. 넘치는 관살을 인성이 충분히 흡수해서 나에게로 전달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인수격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인수가 공록격, 전록격, 귀록격, 서귀격, 협귀격, 시귀격을 만나면 더욱 기묘하다. 기묘하게 되는데 다만 자식이 적거나 없다. 경에 이르기를 인성이 많으면 고독을 면하기 어렵다. 인성이 많으면 우리가 받는 데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인성이 많으면 뭐가 세요? 고집이 세죠. 고집이. 우리가 사주 볼 때 인성이 많으면 고집이 세군요. 또는 다른 말로 부드럽게 표현하면 주관이 뚜렷하시군요. 자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인성이 많으면 받는 데만 익숙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베푸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고집 성향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죠. 귀하게 키운 애들을 보면 대부분 고집이 세죠.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하고 좀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고독하기 쉽겠죠. 남들이 이런 경우 안 좋아하죠. 별로. 그렇기 때문에 고독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한 것이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이 격을 한번 볼게요. 하나씩. 자, 첫 번째 공록격. 여기에 공이 이제 낄 공자일 거야 아마요. 그래서 공록격은 내록격과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일간과 시상이 동일천간이에요. 여기 보면 일간이 정화예요. 근데 시간도 정화예요. 일간과 시상이 동일천간이고 일지와 시지 사이에 암으로 걸록을 끼운다. 그럼 정화의 걸록은 오화거든요. 그러면 오화가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사화가 있고 미가 있어요. 정미 정사했을 때 그러면 사이에 사오미 이렇게 뭐죠? 방합을 이루죠. 그러면 사미가 있으면 중간에 오화를 끌어온다고 우리가 공협한다고 그러죠. 공협 끌어온다. 어떤 것을 기운을 끌어온다. 그래서 사가 있고 미가 있으면 사오미로 오화를 끌어온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지와 시지가 같고 그 사이에 일지와 시지 사이에 어떤 걸록, 이 일지에 해당되는 걸록을 끌어오는 것을 우리가 공록격 또는 내록격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간과 시간이 동일하고 그지 사이에 암으로 걸록을 끼우는 시주를 내록격 또는 공록격이라 하며 외관과는 달리 풍우의 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지식검색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사전 역학사전 아직 보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런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죠. 여러가지 격 중에 주로 병격, 외격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어쨌든 일지와 시지가 같고 그 사이에 일지와 시지 사이에 그 일간에 해당되는 걸록을 끌어오는 것을 우리가 공록격 또는 내록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나오면 한번 또 다시 나오면 나중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공록격을 만나면 더욱 기묘하게 된다. 여기서 인수는 뭐죠? 인목이죠. 인목이 정화학에 서 뭐죠? 정인입니다. 정인. 이런 격에 있어서 이런 걸 만나면 걸록이 된다. 그럼 결국은 목생화가 되죠. 여기도 목생화. 이런 관계가 되면 풍의 덕이 있다. 두 번째 이제 전록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전록격을 보면
전록격을 보면 사준에서 일지가 걸록이 되는 거 갑인이죠. 갑인. 자, 갑인. 그러면 이거 뭐죠? 걸록이에요. 그렇죠? 왕은 뭐죠? 인간묘죠. 간묘가 된 거는 이거는 왕한 거고 이거는 걸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는 거 갑인. 을묘죠. 을이 음이고 밑에 지지도 음이고 경금, 신금.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겠어요? 신금은 유금이 되겠죠. 같은 양양, 양양. 그래서 갑인, 을묘, 경신, 신유. 이 네 가지 일생을 우리가 전록격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일지가 걸록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갑인일, 음묘일 등의 상기, 사일은 상하 모두 동일오행이 된다. 그렇죠? 목목, 금금. 그렇죠? 이것은 일간의 힘이 뭐다? 매우 왕하다는 것을 뜻하고 뭐다? 우리가 득지했다. 그러죠. 득지. 같은 오행을 가지면 득지한 거죠. 밑에 힘을 받는 거죠. 뜻하고 또 걸록은 12운 중 가장 왕성하여 넉넉한 관록과 복록을 상징한다. 걸록이 우리가 너광세병사하며 절태양생 역대 그렇게 썼죠. 그래서 너광. 그래서 녹음보다 가장 제일 왕성하게 열심히 일할 때 왕은 가장 높을 때 그거 있죠. 우리 12운성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12운성에서 녹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걸록은 12운성이 가장 왕성하여 넉넉한 관록과 복록을 상징한다. 우리가 녹이라고 했죠. 녹. 그래서 관록, 복록. 정록격은 이와 같은 상징적 기운을 표명한 것이다. 가령 갑인일에 전록격이 되더라도 가을 태생이고 연과 시에 모두 극설이 심하다면 간목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겠죠. 또 경신일로 되더라도 전록이 되더라도 여름 태생이면 뭐예요? 화극금으로 극을 당하죠. 아까 목일 때는 여기 경금이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금금목으로 당해버리고 이런 경우는 여름 태생이고 연과 시로부터 보조가 없다면 아무리 강한 금이라도 견디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주가 길격이 돼서 전록격이 되면 복록격이 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복록은 해당되지 않게 된다. 결국은 주변 상황을 다 봐야 되겠죠. 주변 상황을 보고 정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록격은 갑인, 을묘, 경신, 신유 이 네 가지의 경우에 지지가 걸록이 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 왔을 때 이때도 이제 인성이 오면 좋다는 거죠. 인성이 온 거 한번 볼까요? 앞에서도 이제 사주는 안 나왔었죠. 자, 보겠습니다. 자, 기록격은 사주 내에서 일간에서 보아 이 생시가 걸록이 되는 사주다 이 말이에요. 걸록. 이렇게 일간에서 보아 생시가 걸록이 되는 사주다. 사주가 청명하고 기록격을 붙인 것은 만복이 후한 것으로 본다. 생시는 인생의 보다 기숙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갈 기자, 돌아가서 잠자는 곳.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는 곳. 그게 뭐다? 연, 월, 일, 시에서 금, 묘, 화, 실. 그렇죠? 우리가 말년운이 이제 여기서 보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기숙지라 하여 인명의 노후 또는 말년이죠. 또는 뭘로 보죠? 자녀의 궁으로 봤죠. 그래서 생시에 걸록이 붙는 것은 만년에 보다 부기가 되며 자녀운이 좋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시지에 이 걸록이 오는 거 이게 굉장히 좋다. 이것을 뭐라 한다? 기록격이라 한다. 저는 걸록이 아니네요. 저는 병활지인데 여가 인이 있기 때문에 걸록은 아니네요. 생지죠, 생지. 다만 생시가 되어 기록이 되어도 공망하거나 일지와 충형을 하고 있는 것은 파록이라 하며 걸록이 파하는 것은 불길하다고 본다. 어쨌든 좋은데 공망받고 형충하게 되면 안 좋죠. 이런 거는 앞에서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일지의 걸록이 시지에 있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걸록이라 한다. 기록격이라 한다. 그죠? 걸록 있을 때. 자,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서기격을 보겠습니다. 서기격. 자, 서기격 보면 일간에서 시지를 보아 천을 기인이 되는 것으로 서기격을 구성한다. 그래요. 자, 보면 을목일주가 자시,
자, 일간에서 시지를 보아 그 말이에요. 천을기인. 그런데 천을기인은 보면 자, 을목은 자와 신이에요. 자와 신. 그러니까 을목일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시지에 자가 오면은 을목에게 있어서 자는 뭐다? 천을기인이에요. 그러니까 시지에 천을기인이 오는 경우가 뭐다? 서기격이다. 그런 말이래요. 그 다음에 정일의 해생. 여가 정이면 해가 되겠죠. 자, 정이면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일의 유시생도 있죠. 그 다음에 기일의 자생. 그 다음에 계일의 사생. 이렇게 있죠. 계일의 묘생. 그래서 계사묘 뭐 이런 식으로 천을귀인이 여기에 오는 천을귀인에 해당되는 게 이 시지에 오는 것을 우리가 서기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을자신 병정해유, 그러니까 갑축미, 을자신 병해유, 정해유, 무축미, 기자신, 이게 무토기 또 따로 움직이네. 여기는 또 경축미, 추고인, 임사묘, 계사묘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간의 천을기인에 해당되는 게 시지에 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서기격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서기격의 관계는 이 표와 같은 것으로 서기격에 서기격에 해당되는 것과 사지 구생조면 만년에 이르러 복록수를 더하여 길행하다. 아무튼 좋다는 거 말년에. 자, 협객격은 천을귀인이 지와 지사의 중간에 끼는 거래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병격을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격을 보면 일간에서 시지를 12운에 대조해 봤을 때 12운성 있었죠? 12운성 대조해 봤을 때 거울록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일간에서 시지를 자, 일간 있고 시지 있죠. 이렇게 일간 있고 시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다? 거울록에 해당되는 거. 일간에서 시지를 12운에 대조해 봤을 때 거울록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격은 일반적으로 신왕하고 명식 중에서 관살이 없어야 된다. 관살이 없어야 되고 신왕해야 된다. 천을귀인, 천덕귀인, 월덕귀인, 인수, 정제가 있으면 대부기의 명이다. 행운은 신왕은 식상, 재성운은 기운이고 관살은 충, 형, 파, 해, 공망, 12운성, 12운사절이 되는 운은 모두 흉륜이다. 이걸 빼야 되겠네요. 어쨌든 12운 띄고 사절 되는 운은 모두 흉운이다. 그래서 신왕운, 식상, 재성은 기운이고 관살, 충, 형, 파, 해, 공망, 12운성에 있어서 사절이 된 것은 모두 흉운이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시기격이 이 시지에 걸록이 오는 거죠. 자, 인수는 칠사를 기뻐하나 칠사를 많아서는 안 된다. 칠사는 흉폭하죠. 그런데 왜 기뻐하죠? 이 흉폭한 기운을 어떻게 해요? 잘 빼내는 거죠. 칠사를 못과 같다? 관과 같아요. 그러면 칠사의 기운을 뭘로 뺀다? 인성으로 빼내고 그 인성에 빼낸 기운으로 나를 생낸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칠살도 인성이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원래 칠살은 아무것도 없고 칠살과 나아가 있으면 조직깡패와 나 혼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두렵죠. 그런데 여기서 인성이 나타나서 이 기운을 쫙 빼요. 예컨대 참한 여자분이 나타나서 깡패를 잘 순화시켜서 기운을 잘 순화시켜서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인성은 칠살을 만나서 칠살을 만나도 작용이 좋다 이 말이죠. 다만 칠살이 많아서는 안 된다. 많으면 일간이 다 못하면 결국 칠살이 모여 나를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 원국에 칠살이 없는데 행운의 일을 만나면 발목하지만 원국에 칠살이 있는데 재운으로 행하거나 인수가 사절묘지로 운행하면 모두 흉이다. 이거 왜 그래요? 자,
우리가 관을 이야기했는데 관 대신에 살을 이야기할게요. 살. 자, 살은 뭐다? 생인이에요. 인생아예요. 근데 이 관이나 살을 생해주는 건 뭐예요? 재성이죠. 그쵸? 그래서 원국에 칠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재운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더 왕해져 버리죠. 재생살이 되니까. 그러면 살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인성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칠살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칠살이 적당하면 인성으로 순화시켜서 나에게 오겠지만 칠살이 너무 많아지면, 즉 칠살이 많아진 조건은 이게 자체가 사주 원국에 많아도 좋지만 재성이 있어서 재성살로 생해주는 것도 안 좋죠. 그래서 원국에 칠살이 있는데 재운으로 행하거나 또는 이 인수가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인수가 어떻게 돼요? 사절 묘지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사절 묘지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사절묘로 가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하면 좋지 않다. 이해하시겠죠? 자, 경에 이르기를 칠살은 능히 인성을 생하지만 재성으로 행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방금 했던 이야기고요. 인성을 파하고 칠살을 도우면 결코 상소롭지 못하다. 자, 칠살을 도운 건 뭐예요? 재성이죠. 또 인성을 파괴하는 건 뭐예요? 재극인으로 또 재성이 칠살을 생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재성우는 인성을 극을 하기도 해요. 재극인, 재생살. 그러니까 재성이 와서 칠살은 도와주고 인성을 죽여버리면 인성이 칠살의 기후를 순화시켜서 나에게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칠살이 나쁘게 작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재성이. 그러니까 재성이 돈이 여러분 사주에 재성운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돈 번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게 와서 살펴봐야 돼요. 재성이 들어와서 정말 좋은지. 칠살이 왕한데 칠살이 왕한데 인성이 있는데 재성이 들어와서 인성을 파괴하고 칠살을 도운다면 내가 극을 받을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재성이 들어온다 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인성이 묘고에 임하면 요절을 면하기 없다. 자, 인성이 묘고 아까 12운성에 자 인성은 뭐예요? 이걸 순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역할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칠살이 준동하죠. 날뛰어서 내가 그걸 심하게 받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